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제발 의심 좀 그만해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의의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뭔 의심이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는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가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뭔 의심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알지만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는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의심병이 도질 수밖에 없어요. 핵무기가 안 들어가 있잖음. 핵무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죠. 아는 사람만 있는 사회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도 함께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임, 근들갑 노노 이지랄하면서 이제 쿨찐 티를 내는 그런 애들은 답이 없지만, 그런 쿨찐들을 보고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왜 게임 체인저고 이게 가지면 왜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은 더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핵추진 잠수함이라고도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요, 물밑에서 계속 준비해 오던 거예요. 가끔 이제 경주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이 마치 갑자기 건조되는 듯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거의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하자라고 논의된 거부터 따지면은 거의 20년이 다 될 겁니다. 지금부터 거의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밑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 스스로 잠수함 건조 역량 가지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원자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요런 기술력도 다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의 성과를 거듭해서 이 경주 에이펙에서 이제 결정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막 일어난 그런 성과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계획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났다고는 하는데 한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대로 된 무슨 합의문, 팩트시트도 없잖음, 근들감 너너 이랬거든? 저도 그 팩트시트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뭐 굳이 여기서 또 설명은 안 할게요. 팩트시트가 나왔고요. 그 팩트시트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서로 그냥 양해각서 체결한 거잖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와 정부 간에 정상끼리 회담을 해가지고 합의를 본 내용을 적은 거예요. 단순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유하자면 대기업들끼리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CEO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 젠슨 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자동차 회장이랑 삼성전자 회장이랑 치맥회동한 거, 그것도 별거 아닌 거야. 그냥 친목회의인 거야. 근데 아무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비슷한 겁니다. 뭐 여튼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어디서 건조하냐 얘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베스트인데 특히 상무부 쪽에서는 미국에서 건조하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그랬거든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말하기를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을 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나하고 현대하고 지금 수주하려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열심히 세일즈 하시던데, 하나그룹 총수하고 현대중공업 총수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수주 경력이 어떻고 맡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심히 경쟁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이제 약간 웃기라고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좀 그만 좀 의심했으면 좋겠어.
아, 그거 핵무기도 없어. 이거 가진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지? 원래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부터는 핵잠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헷갈린데 전에 커뮤니티에서 물어봤잖아요. 여기 댓글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핵잠은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이거는 헷갈린다. 밀덕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핵잠이든 원잠이든 같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잠 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통일하고 갈게요. 우리가 건조하는 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핵잠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걸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보통 이거는 SSB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원잠을 건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핵무기 탑재를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져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무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잠수함이 존재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이 존재해요. 이 재래식 잠수함은 통상 전력 잠수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는 기존에 재래식 잠수함만 존재했어요. 약간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강대국들의 약간 특권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고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한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배터리를 충전한 걸 바탕으로 모터를 돌려서 추진한다. 이 개념입니다. 안 어려워요. 이 방식은요, 2차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수함들, 독일의 214급 잠수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가 건조해준 나가파사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했듯이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잖아요. 디젤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한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돌린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충전은 어쨌든 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디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상을 해야 돼요. 재래식 잠수함은 한 번 이상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면 고속정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 표적함 그 자체가 되는 이런 특징 때문에 그 막강한 유보트들도 물속에 있을 때 침몰한 게 아니고요, 물 밖에 있을 때 들켜서 침몰했어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잠수함이 발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얼만큼 물 속에 오래 있느냐잖아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잠수 시간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핵심은 외부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함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잖아 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이거를 이제 AIP, 공기 불요 추진 방식이라고 하고요.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스털링, 그리고 폐쇄회로 증기터빈, 연료전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AIP는 거의 이제 연료전지 방식이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건조된 재래식 잠수함들은 전부 최대 4주 자망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장보고급, 그러니까 209급 잠수함이 최대 3일 정도밖에 자망을 못해요. 근데 다행히도 요새 재래식 잠수함들은 4주 정도는 자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해요? 그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재래식 잠수함도 최대 4주 이상 자망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원자력 잠수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최대 4주 자망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망이 가능하다고. 물 속에서 존버할 때 최대 4주가 가능하다고. 물 속에도 존버만 할 거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AIP가 있다고 해도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한번 올라오긴 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이 연료전지 AIP도 함 내에 가지고 있던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수소가 다 떨어지면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데 최고 속도를 1시간만 유지해도 배터리가 다 떨어집니다. AIP가 탑재된 잠수함들은 자망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망을 해서 최고 속도를 유지를 하면 1시간 정도 만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충전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최대 4주 이상 자망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진짜 자망을 최대한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위험이 드러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요, 아까 말한 재래식 잠수함의 단점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 원자력 추진은 가장 완벽한 AIP 추진 체계입니다. AIP 추진 체계가 아까 말했잖아, 공기 불요 추진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은 AIP 추진 체계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아니 그 물속에서 최고 속도로 유지를 하는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요게 중요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잠수함이라는 게 수중에 있어도 들킬 수 있잖아. 해상 초계기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대잠 초계를 하면서 이 잠수함들을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내가 들키면 빠르게 지금 이 전장에서 이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최고 속도로 올려가지고 이탈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최고 속도를 1시간만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도주를 하는데 그 이상은 도주를 못하기 때문에 부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원잠은 그딴 거 없습니다. 제주도 아래에 있다가 들켰네 도망가야지 해서 이제 20노트로 괌까지 갈 수 있다.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던가. 도망쳐야 한다와 딸깍. 딱 그거야. 딱 그거야. 원잠은 산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핵 분열을 통한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하니까 자망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복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최대 속도인 20노트의 속도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해요. 원잠의 핵심은요, 오랜 시간 동안 매복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잠수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수중에서 20노트로 무제한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망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수중에서 20노트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것도 결국 들켰을 때 가장 취약한 건데, 재래식 잠수함들은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원잠은 그냥 깊은 바닷속에서 20노트로 도망가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장점들이 있냐? 자, 일단 첫 번째로 소나가 좋은 게 달립니다. 사실은 원자만의 특징은 아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로가 커요. 원자로가 크기 때문에 선체가 커져야 돼요. 근데 선체가 커지니까 그만큼 내부 용적 공간도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거대한 소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제한돼 있죠. 왜냐면 물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키우면 안 돼요. 가뜩이나 내부 용적이 제한되는데 그 소나를 이런 걸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훨씬 작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무조건 더 넓은 감시 임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잠수함이 평시에 그냥 매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중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움직이는 선박들의 소리를 듣거든. 그 선박들의 소리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시에 쓰는 거예요. 그걸 음문 데이터라 그래요. 이 음문은 중국의 어떤 구축함이야, 이 음문은 일본의 어떤 잠수함이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실전이었을 때는 진짜로 공격에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쓸 건데, 자, 원잠은 아까도 말했듯이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뜻은 음문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여러 소리를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의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장점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대잠 초계가 가능하고요. 감시 임무가 가능하잖아. 이게 그래서 전시 상황에만 가지는 이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시에 잠수함들은 수중에서 다양한 음향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드디어 제대로 된 아군과 SSB의 호위가 가능해집니다. 이 SSB가 뭐냐면 도산 안창호급하고 장영실급을 말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더 넓은 대잠 초계와 감시 임무가 가능하다는 건 더 넓은 안전 해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수중의 안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잖아, 이 원잠이. 그 뜻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급하고 장영실급이 유사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위를 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물 속에서
안전 해역을 만들어준다는 건 SSB를 호위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만 가지는 게 아니고 수상함들도 호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수상함들의 최대의 적은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상함들이 잠수함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른바 항모충들한테도 이건 엄청난 장점인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원잠이 수중에서 안전 해역을 확보한다는 건 항공모함을 만약에 건조를 했을 때, 그리고 항모 전단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더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항모충들이 이 원잠을 건조하게 됐다고 하는 소리에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한 단계 더 확장하면 돼요. 이 원잠이 이 주변 해역에서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탐지를 하는 임무를 맡으면 그럼 역으로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이 우리 해역 주변에 못 오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적의 원잠을 차단할 수 있어요.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재래식 잠수함으로는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원잠 못 찾아요. 재래식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끽해봐야 어느 해역에 매복해 있다가 진짜 그쪽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거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얘가 막 이렇게 못 찾아. 그래서 원잠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원잠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중국 해군에 원자력 잠수함들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해역 한두 번씩 계속 와가지고 정찰 한번 하고 그런 이제 활동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 대잠망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걸 분명히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미소냉전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이 맨날 이제 서로의 해역에서 항상 이제 감시 임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안 할까?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그거를 잘 못하게 되겠지. 왜냐? 우리도 원잠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드디어 이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런 개사기성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싹 다 이제 원잠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상 원잠으로만 전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시너지가 좀 더 높긴 해요. 왜냐면 원잠이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재래식 잠수함보다 시끄러워요. 어쩔 수가 없어. 원잠이 재래식 잠수함만큼 조용해질 수 있다. 알아요. 조용해질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물리적으로 더 시끄러워요. 당연하지. 왜냐면 결국은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터빈을 때려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물로 터빈을 때린다니까? 물리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저 배터리로 돌아가는 건 일단 소음이 없죠. 그리고 연료전지도 얘도 소음이 없어요. 절대로 같은 체급의 같은 기술을 썼을 때 원자력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조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더 시끄럽습니다. 굳이 매복 같은 임무를 할 때는 재래식 잠수함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과 원잠을 함께 사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고요. 원잠은 원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원잠 도입을 한다, 진짜로 건조할 수 있다라는 말에 모든 밀덕들이 설렌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건조될까? 이렇게 대단한 거는 빨리 건조하는 게 맞잖아. 이거는 관련 조선업 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들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상적으로 건조된다 그러면 기공은 2030년쯤에도 할 수 있대요. 이거 진짜로 저 썰로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 하시는 말이 이 장영실함 기공 됐잖아요. 그 도크가 비면은 그 도크가 비는 타이밍에 바로 이제 원잠 기공할 수 있대. 근데 대충 스케줄 봤는데 장영실급 잠수함이 대충 28년 말에 진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로 기공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정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경우에 2030년에 진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이론적인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어도 한 5년 정도 늦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기공 딱 시작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2030년대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제 기공까지 딱 한 10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재밌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원잠 기공은 빨리 잡으면 2030년이라고 했잖아요. KDDX보다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답니다.
이건 썰로 들은 거예요. 원잠 기공보다 KDDX 기공이 더 느린 거 아니냐. 이 KDDX 그러면은 대체 언제 기공할까? 뭐 이거는 근데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원잠 건조가 급속도로 추진된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KDDX가 지금 너무 지금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여하튼 KDDX도 좀 빨리 건조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긴 해요. 사실 이제 원잠 관련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거잖아. 큰 틀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다 합의를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회가 문제입니다. 이 미국 의회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미국 의회에서 그건 아닌 듯 해가지고 행정부한테 태클 걸면은 우리 의회가 거부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팩트시트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건 이해했는데요. 그 잠수함의 주문기가 어뢰입니까? 순항미사 뿜뿜입니까? 둘 다 쓸 수 있어요. 잠수함이니까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사관을 그냥 이제 어뢰 발사관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는 어뢰를 장소해서 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말이 어뢰 발사관이지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발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발사 가능. 부식도 넣을 수 있나요? 부식 넣을 수 있어. 그거 이 영상 있는데? 잠깐만 나 어뢰 발사관에 부식 넣는 영상 봤었는데? 잠깐만요. 찾았다. 이건데 이제 부식 넣잖아. 부식 막 넣어. 여기 있다. 맥주를 어뢰 발사관에 넣어. 영차. 영차. 원잠 이름 뭘로 하려나요? 저는 이휘소 박사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번에 시청자들이 이휘소는 좀 이러긴 하더라고요. 이휘소가 약간 좀 내가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래요. 김구? 김구 괜찮을 수도? 아니면 이방원 어때? 개인적으로 나 이방원 추천한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전과가 있잖아. 모두가 세종대왕이 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군 육진을 개척한 거는 이방원이란 말이야. 잠수함은 독립운동가 이름 아닌가요? 장영실급부터 좀 바뀌었어요. 독립운동가들도 물론이거니와 과학발전 약간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을 넣겠대. 아니 근데 이방원 괜찮지 않아? 사군 육진을 개척한 업적처럼 우리도 이제 잠수함 역사에 새 시대를 개척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방원함. 독립운동에 한국전 참여에 민주화운동까지 전부하신 김홍일 장군님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뜻깊을 것 같네요. 킬방원 원샷 원킬. 아니 씨발 킬방원 원샷 원킬은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 아니 킬방원 원샷 원킬. 궁이함은 KDDX에 넣어야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벌써 헤드라인부터 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 문장 딱 하나 적었다고 지금 상상력으로 막 지금 엄청난 도파민이 막 터지잖아. 얼마나 재밌어. 3번함 금부자. 미친놈들아.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핵잠이 나오고 이름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이방원 저는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진짜 이방원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도망다닌다고 선주함이나 이승만함 얘기도 하던데. 그건 좋은 의미로 쓴 단어가 아니잖아. 얘들아 뭔가 이름을 쓸 때 뭔가 좋은 의미로 지어.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